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전거 탈 때 필요한 매너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제가 추려보니까 한 11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더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제가 거론하는 거에 대해서 저것까지 지켜야 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정도는 지켜야 되겠다라는 걸 좀 추려봤으니까요.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산악 라이딩 시 등산객 주의. 요즘같이 봄철에는 산악 라이딩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등산객 분들도 많이 산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 날씨가 건조하죠. 봄철에는 항상 건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을 힘들게 올라가고 신나게 내려가는 그 재미로 이제 산을 좀 타죠. 그런데 내리막길에서 내려가다가 등산객분들이 어떤 이제 좀 외진 데에서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달려가다가 앞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면 가급적 속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좀 천천히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데 막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흙먼지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분들은 식사하시려고 도시락을 다 펼쳐 놓으셨는데 먼지가 들어가면 별로 좋진 않겠죠. 기분이 나쁘겠죠. 자전거 타는 사람에 대한 인식도 별로 안 좋아지실 거고. 그러니까 다운힐을 하더라도 좀 시야가 완전히 확보되고 사람이 좀 없는 곳에서 좀 쏘시고 저도 그랬었습니다. 저도 막 달리다가 옆에서 식사하고 계시는데 살짝살짝 지나간다고 했는데 먼지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요즘 같은 때는 흙먼지가 날리지 않게 좀 주의하시면서 산에서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우측 주행, 좌측 추월.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할 때 대부분 이제 암묵적인 어떻게 약속이죠. 뭐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오른쪽으로 이제 붙어서 많이 주행들을 하시죠. 일렬로 이렇게 주행을 하시기 때문에 왼쪽은 비워 놔셔가지고선 뒤쪽에서 추월을 할 때 내 왼쪽으로 주행하는 내 왼쪽으로 추월할 수 있게 열어놓고선 이제 라이딩을 하는데 가급적 오른쪽에서 밀착해가지고서 타시는 게 좋아요. 내가 만약에 왼쪽으로 주행을 하면서 왼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뒤에서 따라오는 라이더분은 오른쪽으로 추월을 안 합니다. 왼쪽으로 추월해요. 부득이하게 오른쪽으로 추월했다가 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왼쪽 뒤로는 사람들이 항상 지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오른쪽으로 좀 붙어가지고선 주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오른쪽에 여기는 공도인데 공도에서도 가급적 오른쪽에 갓길에 붙어가지고선 주행을 하는 게 좋죠. 차 사이로 막 달리는 것도 해봤습니다. 예전에 멋있을 것 같죠?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차 사이로 달리는 거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오른쪽으로 붙어서 가시되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표시해놨는데 이 부분이 도로에서 어떤 이물질, 뭐 자동차 사고가 나서 유리가 깨지거나 파편이 있거나 이쪽에 가장 많이 붙어 있어요. 작은 이제 이물질들이 이런 쪽으로 차들이 달리면서 바람 때문에 인도턱에 붙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가급적 밟지 마세요. 이쪽 좀 먼지나 이물질이나 못이라던가 이런 것들 많이 있으니까 이쪽은 너무 붙어서 가시면 펑크가 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자전거 도로에서의 병렬 주행 요즘에 좀 많이 보이죠? 많이 보여요. 자전거를 이제 처음 타시고 따릉이를 타신다거나 뭐 자전거를 빌려 가지고 타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면은 잘 모르시니까 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잘 갇혀 있고선 이렇게 타시는 분들이 종종 보여요. 뒤쪽에서 추월을 해야 되는데 얘기하시면서 말 그대로 이제 길을 좀 길막을 하시는 거죠. 뒤에서 추월하려 그러면은 마지못해서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을 해야 되니까 요것도 좀 자제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같이 옆에서 달리면서 얘기하면은 재밌죠. 재미는 있어요. 그렇지만 요런 거는 좀 한적한 길, 뭐 자전거 도로가 아니다거나 아니면 길이 좀 넓은 길에서는 괜찮겠지만 가급적 자전거 도로 좁은 길에서는 이렇게 타시면은 안 좋죠. 그리고 일반 공도가 그냥 일반 도로예요. 일반 도로에서는 단체로 팽라이딩을 할 때 이렇게 두 줄로들 많이들 움직이십니다. 도로에서는 그 공도에서는 괜찮은데 폭이 좁은 자전거 도로에서는 가급적 안 해주시는 게 좋겠죠. 네 번째, 눈뽕 요정. 제가 어제 저녁에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선 이제 자전거를 타고선 퇴근을 했어요. 자전거 타고 퇴근을 하는데 많이들 나오셨는데 라이트를 다 켜셨는데 다 좀 많이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충 세보니까 한 70% 정도는 라이트가 좀 상향 조정돼 있고 상향 조정이 돼 있지 않더라도 라이트 자체에서 옆으로 좀 산란하는 빛이 굉장히 많았어요. 퍼지는 빛들이. 달리다가 보면은 좀 짜증 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달리다가 뭐 라이트를 내리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시고 그리고 요즘엔 라이트들이 성능이 점점 좀 좋아져 가지고서 밝기도 굉장히 밝아요. 뭐 1000루멘 뭐 2000루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밝기 때문에 쓰시는 분들은 좋죠. 내가 앞에다가 라이트를 좀 올려 가지고선 달리면 더 멀리 보이지만 맞은편에서 오는 라이더의 시력을 뺏는 거예요. 상대방의 시력을 뺏어서 내가 더 잘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잠깐 사이지만 만약에 바닥에 홀이 있다거나 뭐가 밑으로 뭐 다람쥐가 지나간다거나 갑자기 뭐가 강아지가 튀어나온다 그러면은 안 보입니다. 이거 사고 많이 나니까요. 웬만하면 갓을 씌우시거나 아니면 라이트를 좀 내려 가지고선
상대편의 얼굴에 비치지 않게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갓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금 같은 경우에는 기성품으로 이제 세트로 이렇게 나와요. 라이트에 세트로 나오는데 뭐 쉽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뭐 따로 사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페트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건 페트병이 아닌데 페트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라이트 종류가 뭐 몇 가지가 있겠죠. 다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색깔이 검정색이어야 되겠죠. 위쪽에 검정색이니까 테이프가 검정색이니까 여기다가 테이프를 발라주세요.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것보다 상대방 맞은편에 쏘는 라이더를 위한 거니까 굳이 해야 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라이트가 너무 확산이 되면은 내가 라이딩 할 때도 눈에 좀 거슬려요. 위쪽으로 빛이 이렇게 새는 라이트들이 있거든요. 이거 해놓으면은 눈도 필요하지 않고 상대방 라이더한테도 눈뽕을 안 주겠고요. 자, 이렇게 검정색이니까 빛이 셀 일은 없겠죠. 그리고 살짝 이렇게 대충 만드는 거예요. 좀 이쁘게 만드시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구부러 주면은 여기다가 올리고선 테이프를 한번 감아주면 되겠죠. 그 라이트들이 좀 빛이 열이 많이 나는 라이트들이 있어요. 열이 좀 많이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됐죠? 간단하죠? 라이딩 할 때 위쪽에서 오는 빛이 없으니까 라이딩 할 때도 눈에 거슬리진 않으실 거예요. 라이트가 좀 확산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위쪽까지 이렇게 라이더 눈 있는 데까지 약간 걸리적거리게 하는 라이트들이 있는데, 이렇게 갓을 만들어 놓으시면 나도 좋고 상대방한테도 괜찮을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보시죠. 너무 간단하죠? 네, 다섯 번째, 후미등. 야간 라이딩 하시면서 후미등을 안 달고 타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우리 자동차도 그렇죠. 미등을 안 킨 상태에서 밤에 주행하면 뭐 스텔스 모드라 그러잖아요. 뒤에 그 정말 조그만한 라이트 하나가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특히 공도에서, 자전거 도로야 뭐 빛이 많이 밝은 상태지만 어두운 공도에서, 그리고 국도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동차가 고속으로 주행을 해서 달려오기 때문에 반사가 되는 리플렉터 제품 같은 게 옷이나 아니면 가방에 붙어 있거나, 후미등 이런 게 없다 그러면은 특별하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후미등 하나가 굉장히 멀리서 보여요. 반사띠 같은 경우도 한 1km 멀리, 1km 정도 거리에서도 보이고요. 야간에 라이딩을 하실 때는 저렴한 거라도 꼭 달고 다니세요. 그리고 이제 안장 가방을 높이 달거나, 아니면 안장 가방이 시포스트가 낮아가지고선 그 안장 가방 안쪽으로 후미등이 숨는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 외부에 노출할 수 있게 달아주시고, 렉이라는 게 그거예요. 자전거 이제 가방을 달 수 있는 거치대 같은 것 때문에 안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외부에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령을 잘 하시면은 뭐 이렇게 뭐 묶어서라도 외부에다가 잘 보이게 할 수가 있으니까 외부에다가 꼭 후미등은 달아서 주행을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여름철 야간에는 꼭 필수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바닥에 레이저를 쏘는데, 제가 레이저 그 후미등을 가루가 되게 까가지고선 미안해서 한번 그려봤어요. 여섯 번째, 여성 라이더에 대한 배려. 간혹 이제 자전거 도로에서 혼자서 라이딩 하시는 여성 라이더분들이 계세요. 여성 라이더분들이 계시는데 충분히 추월할 수가 있는데 일부러 뒤에 딱 밀착해가지고서 이렇게 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쫓아가가지고 달리시는 분들인데 보기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그런 분들 있으면은 그냥 내가 실력이 된다 그러면 추월해서 가면 되겠죠. 네, 일곱 번째, 자전거도 차다. 공도에서 자전거는 자동차와 같은 이렇게 법규를 준수하는 거 아시죠? 자동차도 이제 차마에 분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호등이 떨어지면은 자전거도 똑같이 서야 되죠. 그런데 자주 좀 하는 게 횡단보도 신호는 좀 잘 안 지키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횡단보도는 조금 은근슬쩍 이렇게 넘어가려는 게 있는데, 만약에 자전거를 안 타시고 운전하는 사람이라던가 도로를 건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좋겠죠. 가급적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가지고선, 네, 저도 반성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키도록
노력해야겠죠. 이렇게 단속은 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선 그냥 막 달리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고 나는 그런 영상들도 있었죠. 아이가 건너갔는데 자전거 타고 와서 이렇게 막 부딪히고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덟 번째, 귀는 항상 열어 놓는다. 요것도 제가 해 봤어요. 양쪽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볼륨을 끝까지 올리고선 자전거를 탔었던 적이 있습니다. 막 신나죠. 음악 막 바이시클 막 틀어 놓고선 막 힘에 힘에 틀어 놓고선 막 음악 들으면서 달리면은 막 힘도 더 나죠. 크락션 소리라든가 자전거가 추월할 때 뭐 추월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왼쪽으로 뭐 잘못해서 움직여 가지고 사고가 날 수가 있겠죠. 충돌 사고가. 뒤에서 벨소리도 안 들릴 거고요. 그러니까 가급적 공도에서는 이어폰을 한쪽만, 자전거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만 꽂으시고 음악 볼륨을 좀 줄이셔 가지고선 타시면은 그래도 음악은 들리잖아요. 골전도 이어폰도 괜찮고, 요즘에 골전도 이어폰은 많이 나오죠. 골전도 이어폰 쓰셔 가지고선 주위에 소리는 항상 들으면서 라이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홉 번째, 정우성 외 비트 금지. 이제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은 비트 모를 거예요. 그냥 정우성 비트 검색하면은 나올 거예요. 좋죠. 막 달리다가 온몸으로 이 봄을 만끽하고 싶으셔 가지고선 허리를 바짝 세우시고선 공기를 막 받으면서 핸드폰을 볼 때도 있고 주위 풍경을 볼 때도 있고 셀카를 찍을 때도 있고. 네. 그런데 돌발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하죠. 만약에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도로에서 이 사진같이 이러는 거는 괜찮죠. 주위에 어떤 피해를 준다거나 만약에 사고가 날, 자동차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날 염려도 없고요. 그런데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들이 굉장히 빨리 달리고 있고 그리고 걸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주행을 하면은 좋진 않겠죠. 요거는 좀 한적한 곳에서 해주세요. 열 번째죠. 인원이 많다면은 조별로. 아마 그 영상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전거가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로 이제 자전거로 이제 라이딩을 하는데, 신호가 이렇게 걸려가지고선 신호를 앞에서 막고선 그 이제 말 그대로 신호 위반을 하는 거죠. 신호 위반을 하고선 그 대열에 다 이동할 때까지 그 신호를 파란색 신호등에 가야 되는 차들이 멈춰 있는 그 영상들 좀 보셨을 거예요. 인원이 아주 많을 때는 조별로 끊어주세요. 만약에 100명이다 그러면은 한 20명, 10명 이런 식으로 조로 끊어가지고서 움직이시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앞쪽에서 뭐 100명을 갖다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물론 후면에서 지키는 분도 계시겠지만 끊어가지고서 이동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좀 안전한 것 같아요. 조별로 움직이는, 조장을 더 가지고선 조별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것 같습니다. 뭐 신호를 이렇게 다 받아서 건널 수가 없기 때문에 딱딱 신호가 끊어질 때마다 만약에 뒤에 분들이 못 넘어오면은 앞쪽에서 좀 기다리시고 이렇게 해서 주행을 해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신호를 막아가지고선 사고 이렇게 어떤 위험을 안고선 단체 라이딩을 하기는 거는 좀 좋진 않죠. 조장 두세요. 조장 멋있잖아요. 조장. 네, 그리고 마지막 11번째, 음주 라이딩. 네, 저도 반성합니다. 저도 막걸리 좀 마셨어요. 네, 라이딩 후에 한여름에 라이딩 끝나고선 시원한 맥주 정말 좋죠. 정말 좋아요. 일부러 물 안 마시고 맥주 마신 적도 있었으니까요. 예전에는 많이들 드셨어요. 많이들 모여가지고서 라이딩 끝난 다음에 뭐 그날 뭐 라이딩 얘기를 하면서 막걸리도 드시고 맥주도 드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처벌 받는 거 아시죠? 음주 라이딩 처벌 받습니다. 그리고 처벌 때문에 내가 음주 라이딩을 하지 말아야지 요것보다는 안전을 생각해서 음주 라이딩을 좀 안 하시는 게 좋죠. 저도 많이 봤어요. 이제 사고 나시는 분 혼자서 이제 술 드시고선 가시다가 사고 나가지고 다치시는 분도 보고, 뭘 그렇게 많이 잊어먹으시더라고요. 장갑, 헬멧, 고글, 뭐 심지어 자전거까지도 잊어먹으신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꼭 드시고 싶으시면은 자전거를 맡겨놓으시든지 아니면은 집에다 자전거 세워놓으시고선 나오셔가지고선 편하게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뭐 더 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와, 이렇게 자전거 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딱 11개. 제가 보기에는 요 정도는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감사합니다.